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인 우리 인터뷰는 예, 11대 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자,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예. 초선으로 활동한 지난 3년 간단하게 좀 평가부터 좀 해주시죠. 네, 벌써 이제 3년이 지나서 이제 임기가 한 10여 개월 정도 남았네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초선 의원의 미흡함을 최소화하고 초선 의원의 자세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재생 지역 사후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하면서 제주도에 한 8곳이 도시재생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하는 현장에서 같이 체험한 결과 연구 지원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에 조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체감에서 느껴서 조례 제정도 했었고, 그리고 또 제주 지역을 발전시킨 공헌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한국학회에서 최고 개인 대상을 또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성과를 냈고요. 또 최근에는 문화누리 포럼이라는 도의회 의원님들 연구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대표를 맡으면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생활 속 정치를 통해서 3년 동안 알차게 의정 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도민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도민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도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는 우리 대통령 선거와 함께 우리 지방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도 비례대표 4년 했으니까 이제 지역구 출마 도전하십니까? 한다라면 지역구 결정했나요? 예, 전에 제가 2012년도 보궐선거 시 출마했던 일도이동 갑선거구에 다시 재도전을 합니다. 아이고, 현역 의원인데 경선부터 치열하겠네. 예, 아주 그냥 경선부터가 치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예, 이번 회기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약칭으로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북교류 특위가 될지 아니면 통일특위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이 특위 일단 먼저 또 위원장에 선출된 거 축하드리고요.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 최근에 남북 관계를 둘러싼 국내 정세가 이제 전환되면서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평화의 섬 제주가 이제 어떻든 이런 남북 교류를 돌파구를 찾는데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경제, 산업, 그리고 문화관광, 체육, 또 인권, 또 보건복지, 또 교육에 관한, 특히 또 농업에 관한 것들을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점검도 하고, 혹시 우리가 남북이 정상화됐을 때 우리 통일 제고 역량 및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문화를 조성을 하고 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특위를 구성하게 된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발의한 최초 결의안 내용에서 우리 의회 운영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좀 수정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수정된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에 이제 인원 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이제 추천을 해서 9명 이내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임기는 활동의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가 최초 아니었었는데 내년에 또 6월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 및 정치 일정을 참고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특위가 활동을 하면 활동 계획서가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채택되는 그런 시간적인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특위가 활동을 정상적으로 원활히 잘 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 30일로 2개월 정도 단축을 했습니다. 활동 기간만 조금 단축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 남북교류 특위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제주가 이제 평화의 섬으로 입지를 굳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위를 통해서 남북 교류 및 평화 통일에 대한 협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제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의회와 그리고 민간 단체의 협력에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남북 교류 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녹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요. 할 일은 상당히 좀 많은데요. 예.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제주도 집행부에서 할 일은 또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 예. 또 제주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중복되는 문제점들은 없을까요? 지금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그 조례가 정한 그 제주 도정 정책을 심의하는 도지사의 그 자문기구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이 좀 다르고 역할에 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이 된다라는 내용보다도 함께라는 개념으로 도와 그리고 남북교류위원회, 협력위원회와 또 우리 특위가 함께 하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특위의 활동 계획서가 아직 그 안이 나오기 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같이 한번 상견례 및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유, 네. 조합이 참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니까 고충 전 의장께서 여기 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좀 잘 협력해서 좋은 남북 통일의 기원들을 좀 바싹 끌어올렸으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제주는 감귤 북한 분해기로 대표되는 비타민C 외교를 통해서 남북 교류에 있어서 상당히 전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최근이죠. 얼마 안 지났는데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로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비록 그 특위가 구성되긴 했지만 이런 외부 환경이 변하지 않는 이상 특위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지금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가 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돌파구를 제주도 특히 대한민국 최남단 한라에서 백두까지 있는 이런 역할들을 우리 제주의 섬, 평화의 섬에서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애로사항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의 합의하에 그리고 도민들의 참여하에 평화 통일의 문화를 조성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대박이라 해서 참 의아스러운 반응이 좀 많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쭉 견지해왔던 사실이긴 한데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꼭 통일이 필요해?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분들도 좀 꽤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는 통일 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대한 노래를 불렀었고 지금도 우리 한반도 우리 남북은 하나 한결의 한민족 한 형제라는 생각은 이제 한 번도 지어져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서는 그런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경제든 사회든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다든지 우리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남북이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한 가지 꼭지점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 통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태해지고 우리의 경제적인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강화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한다면 필리 평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플러스 1은 2다. 예, 그렇습니다. 얘 덧붙여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붙는 그런 통일을 합쳐서도 바란다. 힘들 판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독일 통일 사례를 보면 동독 서독이 온전한 하나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좀 걸렸을 테고요. 그리고 통일 비용도 상당히 많이 치렀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리 제주도의 남북교류 특위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통일에 대한 분위기,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냉각 상태이긴 하지만 도민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한다면 필히 통일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 참여형 평화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에 대한 문화를 조성을 하고 제주도가 앞장서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한다면 꼭 우리의 염원인 통일은 이루어질 거라 보고요. 그리고 통일의 염원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도민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의원님께서는 북한 한번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봐서요. 꼭 특위를 하면서 꼭 한번 가고 싶습니다. 감귤 보내기 운동도 좀 재개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의원님들 포함한 우리 제주도민들이 다시 북한 땅 한번 밟아보면서 통일의 기운을 바짝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민숙 의원님을 모시고 제주도의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주는 1991년 한소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평화의 섬으로서 입지를 든든히 굳혀왔습니다. 무엇보다 제주는 2001년부터 북한 감귤 보내기로 대표되는 비타민C 외교를 통해서 남북교류의 전초기조로서의 상징성이 무한히 큽니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이번에 구성된 제주도의 남북교류 특위가 대한민국 최남단 한라에서부터 통일의 기운을 끌어올려서 견우와 직녀가 이은 오잡기처럼 통일의 오잡기를 놓는 그런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